대충 읽어주는 여자 천덕미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고 조금만 챙기면 내년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소득공제는 내 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내 소득에서 그만큼을 빼고 세금을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신용카드가 300만 원, 재래시장이 100만 원, 대중교통이 또 100만 원, 도서공연비가 100만 원. 도서공연비는 올해 새로 생긴 건데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100만 원인 거예요. 총 합치면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연봉이 4천만 원이다. 600만 원을 공제한 3,400만 원을 가지고 나의 소득세를 계산해서 세금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 소득의 600만 원어치의 세금을 환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공제가 되는지 알아볼까요? 이 600만 원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신용카드는 연소득의 25%를 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부터 공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25%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재래시장, 도서비 이런 것들 모두 다 합해서 내 연봉보다 25% 이상 사용한 금액서부터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제율이 또 항목마다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를 해주고요. 체크카드는 30%, 현금영수증도 30%, 도서공연비 30%,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재래시장을 이용한 것은 40%. 이렇게 소득공제율이 항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환급 비율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 이용하면 내가 평소보다 환급을 좀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예로 들어서 계산을 해봐 드릴게요. 이게 또 25%도 있고 15%, 30%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로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예로 들어서 내가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내가 연봉이 4천만 원일 때 1년 동안 25%인 1,000만 원 그 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을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년간 내가 신용카드를 1,200만 원을 사용을 했어요. 25% 이상부터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 이상 초과한 금액은 2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200만 원에서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를 계산을 하면 3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쓴 금액을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쓴 금액에서 25%를 초과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최종 금액이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해놓지 않았어요? 무튼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까지잖아요. 그러면 즉 이 말은 만약 300만 원을 다 채워서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 하면은 신용카드 공제율은 15%고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예요. 체크카드는 1,000만 원을 쓰면 30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신용카드는 2천만 원을 써야지 300만 원을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2배를 쓰셔야 돼요, 신용카드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지만 만약에 가지고 계시는 신용카드 혜택이 좀 많이 크다면 신용카드 혜택이랑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랑 계산해서 비교를 해보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건 여담인데 저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신용카드 혜택 좋은 것들을 여러 장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전월 실적을 관리를 해서 혜택들을 다 받는 편이거든요.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것보다 혜택 좋은 카드를 쓰는 게 조금 더 똑똑한 소비일 수도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총 급여의 25% 넘는 것부터 소득공제를 계산을 할 때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이제 연봉 4천만 원이라고 계속 가정을 할게요. 4천만 원이면 연봉 25%라고 하면 1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천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공제가 안 되니까 그냥 신용카드 혜택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 플러스 알파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이용하면 환급률을 최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환급 비율입니다. 1천만 원이면요. 한 달에 83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카드 혜택들 보면 전월 실적이 필요하잖아요. 그 전월 실적이 뭐 30만 원도 있고 50만 원도 있어요. 한 달에 83만 원이면 웬만한 카드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시고 신용카드 혜택 좋은 거 요즘 많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랑 현금 영수증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 중에서는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만 사용을 하시면 3천만 원까지 사용을 해야지 최대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이상 사용하면 더 이상 공제를 못 받아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끝남. 더 쓰지 마세요. 계산한 거 보시니까 어때요? 많이 실망하셨죠? 사실 그래요. 나 카드 진짜 많이 쓰는데 환급 별로 안 된다 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환급이 되는 그 해가 있어요. 결혼하실 때. 결혼하시는 분들은 그 해에 환급을 많이 받기는 하시더라고요.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 중에서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현금 영수증이 등 사용한 금액 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거나 도서비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올해 7월 1일부터 도서비, 공연비에 사용한 금액들은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내년 거 땡겨 쓰시고 무리하게 소비를 하시지 마시고 도서비 또는 연말이니까 공연비 이런 곳에 사용을 하시면 마음의 양식도 없고 소득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국세청 홈페이지엔 홈택스 가시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는 메뉴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사용한 총 금액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까 이 항목들은 또 제외를 해주셔야 돼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어차피 써야 할 돈이라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이용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부터 연말까지 체크카드만 쓰세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금융, 세무 주제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연말 잘